네, 이번에는 5월에 읽은 독서 결산 2편이고요. 앞서서 한국 소설을 읽는 이유, 그리고 사랑에 관한 단짠 소설이라는 테마로 총 5권을 소개했는데요. 10권을 총 읽었기 때문에 남은 5권 또 다른 2가지의 테마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번 섹션은 위픽 시리즈입니다. 위픽 시리즈 아시나요?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오는 굉장히 얇은 판형에 요즘 가장 활동을 하기 시작하시거나 활동을 이제 활발히 하고 계시는 젊은 작가님들을 좀 위주로 많이 한국 문학을 소개하는 그런 시리즈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위픽 시리즈 2권을 읽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김지은 작가님의 새해 연습인데요. 저는 이번 달에는 김지은 작가님의 작품을 2권 읽은 셈인데요. 김지은 작가님의 조금 망한 사랑을 읽고 너무 좋아서 제가 도서관에서 김지은 작가님을 검색하고 딱 마침 위픽 시리즈 새해 연습이 있어서 빌려왔던 책이고요. 늘 새해를 위해서 올해는 연습하는 마음으로 사는 이의 삶을 그린 그런 소설입니다. 부모님의 이혼과 죽음으로 혼자서 살아온 홍미에게 어느 날 존재조차 모르던 조부모의 할머니의 부고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홍미에게 할머니가 남긴 수많은 일기장이 유산으로 남겨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흥미에게는 이 일기장을 읽어볼 마음도 별로 없고 그냥 이걸 빨리 어떻게 처리하고 싶은데 절대 법을 어기고 싶진 않기 때문에 조금씩 이 일기장을 회사에서 폐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흥미가 이 할머니의 삶을 이 일기를 조금씩 읽게 되면서 할머니의 삶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 할머니의 일기가 전부 거짓인 걸 흥미가 알게 됩니다. 이 소설을 보면서 시행착오조차 허락되지 않는 삶에 흥미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떤 가난이라는 이유 때문에 혹은 어떤 도전 자체가 굉장히 큰 리스크고 그 도전조차 할 수 없을 그런 삶의 여건이었던 흥미를 보면서 흥미의 내년이 조금은 나아지길, 내년에는 조금 연습한 것보다 훨씬 나은 삶이 되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과정이 중요한 건 알겠지만 이 과정조차 허락되지 않은 이들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늘 연습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건 무슨 마음일까? 어떤 마음으로 사는 걸까를 생각해보니까 조금 먹먹해지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2번째 책은 조우리 작가님의 사서고생을 읽었는데요. 문헌정보학과를 나와가지고 사서가 되었지만 사서가 정말 되고 싶은 어떤 목적의식? 이런 것들, 이유라는 것 찾지 못한 영지가 계약직 야간사서인 이정화의 일을 퇴사를 하게 되면서 이정화가 인계를 받게 되고 새삼 이정화의 삶을 인식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은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근데 이정화라는 인물은 계약직이고 야간 계약직이기 때문에 항상 사서들 사이에서 크게 존재감이 있었던 인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정화는 실제로 무역회사에서 인정받고 굉장히 유능한 직원이었지만 사서가 되기 위해서, 하고 싶은 사서가 되기 위해서 이제 인정받던 직업에서 퇴사를 하고 계약직 사서로 일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겉보기에는 특별히 도서관에서 크게 눈에 띄지도 않고 항상 조용하고 특별히 사서들하고 어울리지도 않았는데 코로나 시국 때 메타버스 미러라클이라는 공간에서 도서관 관장으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그런 또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퇴사 이후에 이정화의 일을 이어받게 된 영지는 이 메타버스 미러라클에서 이 정화의 아바타가 오류로 계속 남아있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화의 오류가 난 아바타가 이 서비스가 종료가 될 때까지, 곧 코로나 시국이 해제가 되고 이 서비스도 메타버스의 붐도 꺼지면서 이 서비스가 종료하게 되고, 그때까지 이제 영지는 정화의 아바타를 그냥 지켜주게 됩니다. 근데 이 책을 읽고 그냥 떠난 뒤에서야 보이는 자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또 이게 무엇을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지만 현실은 또 만만치 않잖아요. 녹록치 않은 현실에 조금 현실적인 생각으로 조금 괴롭기도 했던 그런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 위픽 시리즈를 제가 따로 묶은 이유는 가끔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책을 읽고는 싶은데 어떻게 책을 골라야 할지 잘 모르겠다. 어떤 데서 책을 골라야 되고 어떤 책을 읽어야 되고 무슨 작가님의 책을 읽어야 될지 약간 취향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저는 몇몇 군데 이제 시리즈 큐레이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시리즈물을 추천을 하곤 합니다. 그게 저는 가장 위즈덤 하우스의 위픽 시리즈이기도 하고요. 일단 분량이 위픽 시리즈는 굉장히 얇고 다양한 작가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작가님들 글들을 하나씩 읽어보면서 내가 이 작가님을 좋아할 수 있을까? 나 이런 글 좋아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약간 찍먹하기 굉장히 좋은 시리즈이기도 해요. 그런 거에서 이제 연장선상에서 민음사의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도 있죠. 뭐 정태건 작가의 급류라든지 굉장히 핫한 최진영 작가님의 해가 지는 곳으로 같은 그런 책들이 나와서 워낙에 유명한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는 요즘에 저는 현대문학의 핀 시리즈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게 한 권만 딱 보고 나면 뭐 소설집에서도 그렇지만 소설집을 전부 다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나 한두 작품 정도 너무 좋은 걸 만나도 내가 이 작가님의 이 작품을 계속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나오는데 뭐 제가 앞서 말했던 시리즈들을 보고 나서는 내가 이 작가를 계속 읽을까 말까가 조금 헷갈리다면 저는 그 트리플 시리즈가 있어요. 아마 자음과 모음 출판사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학과 지성인가요? 이건 제가 자막으로 확인해보고 트리플 시리즈가 아무튼 있는데요. 이 트리플 시리즈를 읽어보면 이건 어쨌거나 한 작가의 3가지 작품을 또 읽어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작가를 좋아하는구나 아니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민음사는 또 좀 장편 소설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먼저 위픽 시리즈나 트리플 시리즈를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핀과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 이렇게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얘기는 위픽 시리즈를 제가 따로 묶었습니다. 이 얘기가 조금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저는 이번에 위픽 시리즈 이것도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번 테마는 정말 날씨가 지금 많이 더워지고 있잖아요. 더워지는 날씨에 딱 좋은 미스터리 스릴러물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총 3권을 읽었는데요. 첫 번째는 익명 작가 당신의 소설을 훔치겠습니다. 알렉산드라 앤드루스의 소설입니다. 일단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사정을 가진 스타 작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스타 작가의 삶을 빼앗고 싶은 작가 지망생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플로렌스는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항상 특별한 성과 없이 출판계의 변두리에서 좀 이렇게 전전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원래 다니던 출판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모드 딕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하지만 베일에 쌓여있는 작가 모드 딕슨의 보조 자리에 제안이 들어옵니다. 모드 딕슨은 사실상 필명이고요. 모든 것이 정말 철저하게 성별조차 알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져 있던 작가인 모드 딕슨의 보조 작가? 내가 이 작가한테 모든 걸 배워서 작가가 꼭 돼야겠다라고 생각한 플로렌스는 이건 어디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경력도 아니지만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되고 같이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수가 된 플로렌스는 모드 딕슨이고 사실은 본체는 헬렌 윌콕스인데 헬렌 윌콕스와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헬렌 윌콕스 모드 딕슨의 차기작을 위해서 헬렌과 플로렌스는 아프리카 모로코로 취재를 떠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헬렌은 정말 원래 모드 딕슨의 원 작가인 헬렌은 사라져버리고 헬렌의 신분증만 남아서 큰 부상을 입고 눈을 뜬 플로렌스에게 모든 사람들은 헬렌이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 오해를 받은 플로렌스는 자신이 헬렌을 죽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플로렌스가 아니라 헬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소설은 일단 첫 번째 반전이 있는 소설입니다. 나를 일단은 모르는 사람이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완전 새롭게 생활을 해보고 싶다,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런 욕망을 딱 자극하고 잘 그려놓은 책인데요. 일단 추리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저는 일단 추리에 실패를 했습니다. 너무 한 번 더 꼬아서 생각을 해서 저는 추리에 실패를 했는데 굉장히 빠른 호흡과 전개 그리고 내용이 일단 흡입력이 있습니다. 그 영미권 소설답게 스케일도 커서 읽는 내내 오 이렇게? 아 이런 방법? 물론 한국에서는 지문 찍고 이러면 다 아니까 신문을 뭐 알 수 없겠지만 이게 또 해외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하고 좀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미드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익명 작가였습니다. 두 번째 책은 마이마이입니다. 강진아 작가님의 책이고요. 마이마이는 옛날에 그 워크맨이라고 하죠. 테이프 넣어서 듣던 그 마이마이가 제목인데요. 이 소설은 엄마와 주인공 간의 비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사건의 진실을 알아가게 되면서 엄마와 딸이 조금 더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주목하게 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일단 심리 스릴러 소설이에요. 그리고 막 조금은 불쾌할 수도 있는 소설이지만 일단 재밌습니다. 저는 강진아 작가님의 오늘의 엄마라든지 이전에 미러볼 아래에서 책을 재미있게 봤는데 정말 전혀 다른 색깔의 이런 글도 재미있게 쓰시는 작가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원래 영화 감독님이시기도 해서 이 소설은 조금 음습하고 어디 축축하고 눅눅한 느낌의 그런 드라마로 만들어줘도 정말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소설은 중학교 2학년인 주인공이 먼저 나오는데요. 이 주인공은 반장을 맡을 만큼 굉장히 모범생이고 성실하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유는 엄마한테 좀 인정을 받고 싶고 엄마를 좀 만족시키기 위해서인데요. 사실 주인공은 그렇게 재능이 있는 상태임을 연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도 않고 정말 진짜 재능 있는 친구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미천이 다 보이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주인공이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 된 친구가 있어요. 변민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변민이라는 친구는 엄마가 일하고 있는 형제축산의 사장의 딸입니다. 근데 이 변민이라는 인물은 어딘가 좀 반항적이고 조금 문제아로 보이는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미화부장에 마이마이가 없어지고 항상 일찍 등교를 했던 주인공은 어느 날 그냥 평소대로 일찍 등교를 했는데 변민이가 나타나 그 마이마이를 미화부장의 서랍 속에 넣는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민이의 곁에는 혼자가 아니라 같이 온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날 이후로 변민이는 완전히 사라지고 마지막 목격자가 된 주인공은 이 변민이 실종 사건의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증언을 사실대로 했어야 하는데 이 주인공은 변민이가 못 본 척 해줘 라고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완전 거짓으로 증언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변민이라는 인물이 당시에 담임 선생님이었던 인물과 사귄다 뭐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그런 소문을 듣고 그런 소문을 경찰들한테 그냥 진술을 하면서 실제로 범인을 찾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완전히 꼬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변민이는 완전히 실종 상태로 그냥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장기 미제 사건이 됩니다. 그로부터 15년 뒤 아파트를 공사하게 되면서 그 아파트 공사장에서 변민이의 시체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격자였던 이 주인공이 다시 한번 이 변민이 실종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변민이 실종 사건과 과거 그 사이에서 이 사건의 실체를 찾으러 가게 됩니다. 사건의 반전 같은 거라기보단 어떻게 보면 조금 예측이 되기는 해요. 어떻게 변민이가 사라졌겠다. 변민이를 죽인 범인은 누구겠거니가 살짝 예측이 되기도 하지만 이 죄책감을 엄마라는 인물도 그렇고 주인공도 그렇고 정말 죄책감을 모르고 자기 합리화를 정말 잘하는 인물들인데 그 잘하는 인물들 그 두 사람 때문에 좀 사건이 계속 꼬이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이 주인공도 설마 하면서도 진짜 범인은 누구지? 라고 하면서 이 쫓아가는 과정에 정말
불쾌하고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까지 사람이 악할 수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인간의 본성이 정말 악할까? 정말 악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마지막을 보면서 이런 스포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났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리고 일반적이지도 않은 엄마와 딸의 관계를 보면서 과연 악은 만들어지는 걸까? 태연 정말 본투비인 건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아니면 그런 엄마한테 태어난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악이 만들어진 걸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일단 가장 자기 합리화를 잘하는 사람이 악하고 부정적이게 되면 가장 부정적이게 발현이 되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게 해주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마이마이 강진아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적상가옥의 유령 조혜은 작가의 책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조혜은 작가님 책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읽는 책이에요. 이거는 이제 외증조모의 집, 그러니까 적상가옥을 상속받게 된 은주라는 인물의 시점과 그리고 외증조모 박준영이라는 인물, 이 두 가지의 시점이 교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는 소설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은주입니다. 은주의 이야기를 먼저 보자면 은주는 외증조모가 이제 기이하게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집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 상속의 조건은 적상가옥에서 1년간 거주를 하는 것이 조건이었는데요. 이제 일본에서 취업을 했지만 승진 같은 데 번번이 힘들던 물을 먹던 은주는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적상가옥을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해서 카페나 혹은 펜션 같은 그런 것들로 활용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1년 동안 이제 살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은주는 그 안에서 계속해서 기이한 일들을 겪으면서 점점 심약해집니다. 물론 은주의 곁에는 은주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우영민이라는 남편이 있어서 헌신적으로 보살핌을 받는데도 은주는 점점 환각, 그리고 별채에서 이상한 소리들, 그런 말 그대로 환각들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별채에서 오는 사인을 받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점점 쇠약해지는데요. 또 반면에 외중조모 박준영은 가네모토라는 일본인 무역상이 살던 이 적상가옥에서 가네모토의 외아들인 마사토를 돌보는 입주 간호사로 일합니다. 이 마사토는 온갖 동물을 다 해부를 하고 좀 자해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런 광증이 있는 인물로 묘사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마사토를 너무 화가 나지만 이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게 일이니까 막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이 적상가옥의 별채는 굉장히 금은보화 같은 것들을 이제 보관하던 그런 장소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 별채에는 절대 오지 못하게 했는데 이 별채에 우연히 발을 들이게 되게 됩니다. 가네모토와 그 아들이 들어가는 걸 보고 같이 따라서 들어가게 됐고, 이 별채에서 가네모토가 어떻게 불을 축적을 하게 됐는지, 그게 마사토의 상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절대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교차하면서 진행이 되고 이 은주의 지금 심약해지는, 이 쇠약해지는 증상과 이 과거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면서 정말 적상가옥에 유령이 있는 걸까? 그리고 이 적상가옥에 유령이 있다면 그건 과연 선한 유령일까? 악한 유령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이 되는 소설인데요. 정말 으스스하고 무서운 소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두 이야기에서 전부 다 하나의 이야기를 주제를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가 생각한 건 욕망의 끝은 끝내 파멸이 아닐까라는 걸 생각해 보게 해준 소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책이 정말 재미있게 읽혔던 이유는 시대 배경이 아무래도 일제강점기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아픈 사람에게는 조금 특유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시각이 아니라 그런 환경들이 각각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은주도 그렇고요, 외증조 준영도 그렇고 마냥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좀 당하지만은 않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면서
어떡하지, 당하겠다, 어떻게 큰일 났어, 이런 느낌으로 조마조마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어떻게 해결하려나, 어떻게 이 얘기가 풀어가려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조금 잔인하고 조금 묘사가 조금 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다 보면 정말 후루룩 읽히기 때문에, 한 번쯤 금방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나 조금 무서운 스릴러물이 한번 땡기는데 라고 한다면 저는 이 소설을 너무너무 추천할 것 같아요. 조혜은 작가님 물론 앞서 안전가옥에서 나온 책들도 그렇고 다 좋아하는, 단편도 좋고 많은 팬들이 있는 건 알겠지만, 저는 조혜은 작가님의 적산가옥의 일령을 1등으로 꼽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는 더워지는 날씨에 딱 좋은 미스터리 스릴러물이라는 테마도 이렇게 잘 읽었습니다. 네, 이렇게 총 4가지의 테마로 10권의 소설을 소개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그강은 해오던 소개법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원하시는 테마에 맞게 이 책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리뷰한 것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어떤 방식으로든 한번 의견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에는 조금 더 다양한 책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